자, 일단은 제가 이걸 할 겁니다.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요. 웹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언어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자, 어떤 언어들이 있느냐. 지금 현재 엄청나게 많은 언어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일단 줄여갖고 제가 쓴 거고 이거 세 개를 기본적으로 배우시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다른 제품들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거라서 자바스크립트를 어느 수준으로 하셔야 되냐면은 오라클 공부를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열심히 하시거든요. 자바 초급 들어오자마자 오라클이라는 수업을 또 듣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10개월 내내 오라클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학습을 하게 되거든요. 자바스크립트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번 달에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입문자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살을 붙여가지고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시고 오늘 첫 수업이니까 첫 수업은 아마 쉬울 겁니다. 일단 지루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일단 HTML 언어는 뭔지 볼게요. 웹 구조를 담당해요. 그냥 웹 구조를 담당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뭐 설명이 많아요. 그런 설명 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이제 약어를 볼게요. HTML이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네요. 그죠? 하이퍼 텍스트가 뭐냐면은 어떤 글자를요 누르면은 다른 페이지로 연결되는 거. 이거 하이퍼 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크업이 뭐예요? 표시해 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웹페이지를 보면은 이거 누르면 다른 페이지로 가겠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의도하게끔 사용자가 그 버튼이나 글자를 누르게끔 의도하게 만들죠. 그런 게 HTML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CSS는 뭐냐? 꾸미기 담당해요. 좀 예쁘게 꾸밀 때 담당하는 겁니다.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동적인 처리 담당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HTML 문서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그러니까 웹페이지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글자도 움직이지 않고 그림도 움직이는 거 없고 그야말로 정적인 페이지였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버튼이 색깔이 바뀐다던가 또는 뭐 데이터베이스 연결해가지고 뭐 데이터를 뿌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동적인 화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게 자바스크립트다. 일단 그 정도만 기억하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HTML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용어를 좀 아셔야 됩니다. 웹브라우저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어떤 웹브라우저를 쓰십니까? 요즘에 사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크롬 많이 쓰시죠? 네. 파이어폭스를 쓰시는 분도 있고 맥 OS에는 누가 있죠? 사파리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웹브라우저 종류를 얘기한 거고요. 자, 우리는 이제 크롬을 정말 많이 쓰죠. 자, 여기서 뷰포트가 뭐냐? 뷰포트를 아셔야 됩니다. 웹브라우저 화면 하나 띄우겠습니다. 에이구, 자, 이걸 띄우면 안 되는데. 자, 웹브라우저 화면을 띄워줬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 있죠? 요 창문 타이틀 말고 URL 적는 부분 말고 이거 말고 여기 하얀 부분 보이나요? 이걸 그냥 뷰포트라 그래요. 이 용어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제 수업 시간에는 뷰포트라는 얘기를 별로 안 써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 한 달 공부하고 난 뒤에 이제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뷰 리액트 뭐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공부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뷰포트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놨죠? 웹브라우저 현재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직사각형의 영역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렌더링이라는 표현도 제가 초보자한테는 잘 안 써요. 근데 뒤쪽으로 가면 여러분이 심도 학습을 하시면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냐, 렌더링이. 브라우저의 뷰포트에 웹사이트를 출력하는 행위. 그죠? 그냥 표시되는 행위를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뭐 내가 버튼을 누르니까 화면이 새로 고침이 됐다. 그것도 렌더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그렇습니다. 그냥 용어만 정리해봤습니다. 자, 어떤 편집키를 쓸 거냐면 VS 코드를 쓸 건데 아차, 제가 실수했네요. VS 코드 깔아오라는 소리를 안 했네. 그죠? 깔았어요. 깔았어요? 네. 다 깔았습니까? 네. 나오시면 누가 했어요? 누가 하라 그랬어요? 역시 준비된. 이번 진짜 뭘까? 진짜 대단. 네, 이거 진짜 박수 받을 만하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VS 코드 깔아오셨네요. VS 코드를 쓸 거고 VS 코드를 쓰다 보면은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코드펜이라는 걸 또 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보시고요. 자, 이제 태그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너무 말만 계속하면 잠이 오니까 일단 우리 VS 코드를 열어보시죠. VS 코드 열었습니다. 자,
VS 코드 여셨죠? 자, 열면 저하고 화면 똑같습니까? 저는 지금 그 다른 페이지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생겼는데 혹시 화면은 동일한가요? 자, 왼쪽 편에 보시면 뭐 아이콘이 있죠? 아이콘. 자, 아이콘 맨 꼭대기에 있는 아이콘이 지금 선택되어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누르면은 이렇게 탐색기 나옵니까? 이거 없는 사람 손 드세요. 나 이게 없어요. 근데 탐색기라는 게 없어. 탐색기 없는 사람도 있나요? 보기 누르면요. 탐색기가 있네요. 이거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보기에 탐색기. 혹시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와요? 나왔어요. 나왔습니까? 네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지금 요 폴더가 선택이 안 돼 있죠? 그렇죠? 파일에서요. 뭘 하나 할까? 새 파일 한번 폴더 열기? 자, 폴더 열기라고 있네요. 자, 여기서 제가 다시 할게요. 파일 누르시면 폴더 열기라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선택하셨습니까? 자, 우리 어디다가 저장할까요? 그 저장 위치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C 드라이브에다가 오늘 수업하는 내용이 자바스크립트잖아요. JS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JS라는 폴더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JS. 그리고 폴더 선택. 자, 이 폴더 만드시고 이거 선택. 자바스크립트니까 그냥 JS라고 했어요. 별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 아무 이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폴더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이 화면이 열렸죠? 열렸습니까? 자, 안 되신 분도 있어가지고 좀 기다릴게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저는 지금 JS라는 폴더에 파일이 있어요. 자, JS라는 폴더 제가 한번 열어서 보여줄게요. 제가 지금 수업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제 그 C 드라이브에 JS 안에 이 파일이 있죠? 이거 지금 열린 거예요. 선생님이랑 내 거랑 왜 다르지?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수동으로 여기서 삭제하잖아요? 여기 삭제하죠? 그럼 여기가 반영이 돼요. 잘 만들어놨어요, 이 제품을. 그러니까 이렇게 반영하지 않는 제품들도 많아요, 어플리케이션도. VS 코드는 정말 잘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이죠. 자, 아무튼 뭐 동기화 처리가 참 잘 돼 있네. 자, 어쨌든 JS 폴더를 열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문서 하나 만들게요. 여기 아이콘 보이죠? 새 파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한번 클릭해 주세요. 문서 만들게요, 이제. 자, 여기다가 자, 지금 공부하는 언어 이름이 뭐예요? 근데 웹을 구성하는 언어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지금 오늘 첫 수업이에요. 뭘 수업하고 있죠? HTML. 오케이. 이걸 왜 물어봤냐면은 우리 확장자를 HTML이라고 해야 돼요. 확장자를. 지난 수업 시간에 자바 수업이었잖아요. 그죠? T1.java 했죠. 오늘 수업은 뭐라고 해야 되지? T1.html. 자, T1.html이라고 할게요. HTM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저는 HTML이라고 합니다. HTML.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얘는 자동 완성 기능이 있어요. 이 편집 기능. 그러니까 지난 수업 시간에 자바 수업 때는 자동 완성 기능 그런 거 없었잖아. 메모장이니까. 얘는 있어요. Shift 키를 누르고 느낌표. Shift 키를 누른 채로 느낌표 하면 느낌표 한 개짜리 나오죠. 엔터. 네, 자동 완성해 줍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게 크기가 커졌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는 꺽쇠하고 닫는 꺽쇠 있잖아요. 이거를 태그라 그래요. 용어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아, 이런 거 태그라 그러는구나. 적자 적어야죠. 여기다가 자, 여기 설명 나와 있죠? 여는 꺽쇠, 닫는 꺽쇠를 뭐라 그런다고요? 태그라 그래요. 그럼 태그는 뭐냐? 어떠한 항목을 보충 설명하는 낱말 혹은 키워드. 그러니까 낱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웹브라우저가 이걸 보고 이거 HTML 언어 시작한다는 소리구나. 그리고 머리 부분이 있고 몸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요. 웹브라우저가. 이거 웹브라우저가 해석해요. 일단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 메타가 누군데 뭐 이런 거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진짜 궁금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기에다가 오늘 배우는 거 열심히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봐요. HTML 언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태그로 이루어져 있어요. 태그로 구성됨. 그러면 앞으로 오늘 수업 시간에는 태그만 외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아, HTML이라는 태그가 있네. 헤드라는 태그도 있고, 그 다음에 바디도 있고, 기타 등등 이런 게 있죠. 그죠?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안 외워도 돼요. 외우라는 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 HTML은 그럼 어떻게 구성되냐? 이렇게 구성돼요. HTML을 열고요. HTML을 닫아요. 자, 여기 봐요. 이렇게 생긴 애와 이렇게 생긴 애가 있죠. 여기 슬래시가 붙어 있는 애를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이제 문법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문법 시간입니다. 여기 보시면 시작 태그라 그래. 이거 슬래시가 종료 태그예요. 이거 두 개가 감싸고 무슨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전체를 뭐라고 한다? 요소라고 불러요. 엘리먼트. 그래서 이런 용어를 왜 알아야 되냐? 나중에 사전 볼 거거든요. 그럼 사전에 엘리먼트라고 나와. 그럼 엘리먼트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전체를 뭐라 그런다고요? 엘리먼트라 그래요.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로 이루어져 있어요. 항상 한 쌍씩 이루어져 있어. 여는 HTML, 닫는 HTML 이렇게. 그리고요. 그 안쪽에다가 머리와 몸을 만들어. 근데 얘도 짝꿍이 있어. 얘도 짝꿍이 있고. 이렇게. 그냥 규칙입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도 따지면 안 되죠. 규칙인데 그죠? 그래서 HTML 여는 거 닫는 거 안에다가 뭘 만들자? 헤드랑 바디를 만듭니다. 자, 이것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HTML 열고 닫고 안에 자식이 두 개 있어요. 자식이라고 표현했죠. 이걸 자식 태그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그러면 얘는 부모 태그입니다. 그러면 이거 둘은 무슨 관계? 형제 관계죠. 그래서 여기에 그 자식, 진짜 실제 그래. 자식 태그가 있고 부모 태그가 있고 형제 태그들이 있어. 실제 그 표현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이루어진 게 HTML 언어입니다. 일단 됐습니까? 그리고요.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요. 웹브라우저가 이렇게 하면 용서치 못해서 오류가 났어요. 왜 용서치 못해요? HTML 열고 닫는 거 감싸는 관계인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죠? 그렇죠? 이런 거는 예전에는 오류가 났어요. 근데 요즘에 웹브라우저가 계속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쯤은 오류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자바스크립트랑 이렇게 했을 때에 이게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이제 규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모 요소, 자식 요소 이런 얘기를 했고요. 끝났어요. 쉽죠? 지금까지 어려운 거 단 한 개도 없지 뭐. 자, 그 다음에 빈 태그라는 게 있어. 빈 태그. 자, 빈 태그는 뭐냐면요. 우리가 좀 이따가 BR이라는 태그에 대해서 공부할 거거든요. 그런데 BR은요, 안타깝게도 종료 태그가 없어요. 종료 태그가 없어요. 얘는 또. 그래서 이거는 뒤에다가 끊어. 그러면 이거는 뭐다? 시작 태그, 종료 태그가 하면 일체형인 거죠. 이걸 빈 태그라 그래. 일단 됐습니까? 이런 애들이 또 있습니다.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뒤에 이걸 붙입니다. 또는 안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웹브라우저는 해석을 해줘요. 그런데 저는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이걸 넣어서 수업하는 편입니다. 아시겠죠? 네. 아무 차이 없습니다. 네, 그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문법 시간에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법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법만 얘기하면은 엄청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하는 거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만약에 외우지 못하겠다. 내가 머리가 빠개질라 그런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뭐 메모장에다가 기록해두고 선생님 뭐라고 하면은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죠. 실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다가 일단 이제 너무 또 길면 지루하니까 이제 지루한 학생들이 보이네요. 눈이 막 풀리려고 그래. 자, 그래서 AAA, 자, BBB, CCC 이렇게 할게요. 끝났어요. 혹시 이분들이 플러그인 라이브 서버를 플러그인 하셨을까요? 네네. 네. 와, 역시 너무 멋있는 분들이. 이분들은 거의 내가 뭘 해줘야 되지?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실행하냐면요. 자, 오른쪽 버튼을 봐주세요. 오른쪽 버튼. 자, 오른쪽 버튼을 누르니까, Open with Live Server라는 게 보이나요? 얘를 누르십시오. 그러면 웹브라우저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실행해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됐나요? 참 간단하군요. 그리고 오늘 수업하는 내용들은 무조건 여는 바디랑 닫는 바디에다가 적어줘야 됩니다. 오늘 공부하는 모든 내용들 여는 바디랑 닫는 바디에다가 적어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얀 바닥 있죠? 이거 하얀색 이것이 바디입니다. 이게 바디예요, 이게. 자, 그래서 여기 나오게 하려면 바디에 적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실행했는데 왜 뭐가 안 나오죠? 줄바꿈이 왜 안 되지? 자, 줄바꿈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브레이크입니다. BR 태그, 슬래시. 아까 슬래시는 왜 하는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줄바꿈이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하시면은 실행 결과가 잘 나오겠죠. 자, 여기 실행됐네요. 됐죠? BR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옆에 적어놓든지 적어놓으십시오. 많이 쓰니까 외워야 된다고요. 브레이크란 뜻이고.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할게요. 요즘에 많이 쓰는 태그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입문자용으로 제가 사용하는 편이긴 한데 BBB라는 애가 검정색이 나오네요. 검정색. 그죠? 저 이거를 빨간색 나오게 하고 싶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BBB를 감싸. 폰트란 태그로. 폰트. 자, 여기 열고 슬래시 하면 자동으로 이제 폰트 태그가 나오거든요. 자동 완성 기능이 있어요. VS 코드가. BBB라는 애를 감싸야 돼요. 얘를 바꿀 거니까. 근데 폰트라고 한다고 빨간색으로 될까요? 색깔이 얼마나 많은데 이 애가 갑자기 빨간색이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폰트에다가 한 칸을 띄우고 컬러는 레드. 이렇게 했습니다. 빨간색이 나오네 일단. 일단 빨간색 나왔죠? 다 적지 못하신 분도 있어요. 다 못 적었으면 제가 나중에 그 게시판에다가 또 올려드릴게요. 뭐 철자가 틀리면 당연히 빨간색 안 나와요. 그리고요, HTML 언어는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소문자 구분을 안 합니다. 일단 자바하고 틀려요. 저는 뭐 참고로 그냥 소문자 썼지만 여러분 대문자 하시더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할게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게 종료 태그라고 그랬죠? 종료 태그에는 컬러라고 해봤자 안 먹힙니다. 적용이 안 돼요. 반드시 시작 태그에다가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그럼 문법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또 문법이 나왔어요. 자, 이거 어트리뷰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태그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시작 태그랑 종료 태그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시작 태그에다가 태그 이름을 적고 한 칸을 반드시 띄워야 돼. 붙이면 안 돼요. 얘네들은 한 칸씩 띄워요. 그럼 선생님 두 칸 띄우면 어떻게 되는데? 당연히 되죠. 띄워야 된다는 거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속성은 값을 적는데, 속성 어트리뷰트라 하거든요. 이거를 적대 한 칸씩 띄우잖아요. 띄웠죠? 근데 값에다가 쌍따옴표 안 해도 돼. 안 해도 상관없어. 윗따옴표 해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해하셨을까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또 정석대로 해야 되니까 반드시 또 쌍따옴표를 해줍니다. 아시겠죠? 네, 요런 문법입니다. 일단 됐나요? 그리고요, 바뀌면 안 돼요. 위치가 바뀌면 안 돼. 이렇게 바뀌면 안 돼. 태그 이름 왜 앞에 와야 돼? 이런 게 문법이죠. 아시겠죠? 네, 태그 이름 아까 폰트였고요. 그 속성이라는 게 있네요. 어트리뷰시.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봐주세요. 오늘 하는 태그들은 웬만하면 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트리뷰트까지 외우기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사전이 아예 있어요. 그러니까 폰트라는 애는 어떤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죠? 아, 컬러라는 애가 있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요, 언어라는 건 계속 발전하잖아요. 폰트 태그는 사라질 겁니다. 근데 사라지는 거 왜 배워주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이제 초보자용으로 제일 설명하기가 좋아서 제가 하는 거예요. 문법 설명하기에 제일 적합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슬래시 폰트를 없애봐요.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없애봐요. 그 결과를 보셔야 돼요. 결과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됐어요? 이런 결과예요. 그러니까 닫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안 닫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닫는 걸 계속 찾아. 그러니까 찾기 전까지는 이걸 적용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네. 그래서 종료 태그는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네. 넘어가도 괜찮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할게요. HR이라는 태그가 있어요. HR 태그. HR 태그가 가로줄이거든요. 가로줄 생긴 거 보셨습니까? 한번 볼까요? 네, 가로줄이 하나 생겼죠. HR. 얘도 종료 태그는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럼 세로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horizontal row, 뭐 vertical row 해서 뭐 VR이 있냐? 없어요. 네, 없습니다. HR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여기까지 됐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폰트 태그 했고, 뭐 BR 태그 했어요? HR 태그도 했어요? 이거 매번 할 때마다 제가 적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테이블을 만들 거거든요. 테이블. 자, 이렇게 생긴 게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지금 어떤 테이블을 만들 거냐면은, 자, 요런 테이블 만들게요. 두 줄
두 줄 두 칸. 두 줄 두 칸.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잠시만요. 테이블 이렇게 하니까 테이블 하니까 관련 검색어가 뜨죠? 그러니까 엔터 치면은 이렇게 종료 태그 같이 만들어요. 테이블. 나 테이블 만들겠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가 자 줄을 만들 거면 tr이라고 해야 돼요. 테이블 row라는 뜻이에요. 줄 만들게. 근데 줄을 몇 개 만든다 했죠? 아까? 두 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넣으십시오. 테이블 row 두 줄. 테이블 태그의 자식이에요. 테이블 row.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자 이게 줄이거든요. 줄. 여기 안에 어떤 자식이 있냐면 칸을 만드는 자식이 있는데 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테이블 데이터 라는 뜻이에요. td 이게 칸이에요. 이게 칸입니다. 요게 한 칸이에요. 한 칸. 이거 한 칸. 그럼 내가 몇 칸 만든다 그랬어요? 두 칸 만든다 했잖아. 그죠? 두 칸을 만들어요. 그래서 요 칸 안에 들어와 가지고 1번 칸 2번 칸 이렇게 해주는 거죠. 테이블 데이터라는 뜻이에요. 여기에다가 1번 여기에다가 2번 좀 많이 어렵습니까? 이게 줄이고 줄 안에다가 칸을 만들어요. 칸이 테이블 데이터야. 아시겠죠? 뭐 이거 그대로 카피하십시오. 밑에다 붙이고 3, 4 3번 칸 4번 칸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있죠 제가 여러분한테 100줄 100칸짜리 만들어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저 완전 때리고 싶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봐요. 자 여기다가 줄 하나 끌게요. HR 태그 자, HR 줄 한번 끊고 자 여기다가 따라 하십시오. 여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테이블 크다 테이블이 더 크다 TR 곱하기 몇 줄 할 거냐면 10줄 크다 표시 TD 칸은 5칸 엔터 자동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숫자는 집어넣어야 돼요. 자동으로 안 만들어져요. 숫자 자동으로 만든다는 그런 명령은 없어. 자바스크립트는 할 수 있어요. 다시 할게요. 테이블이라고 치고 그죠? 테이블 크다 tr 몇 줄 만들래? 두 줄 만들게. 칸은 td 칸은 뭐 3개 만들게.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요. 제가 너무 빨리 해서 어떻게 했는지 안 보였죠? 죄송해요. 다시 테이블 tr 곱하기 2 td 곱하기 3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이제 VS 코드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냥. 뭐 메모장 열어갖고 이렇게 하면 메모장이 안 해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엔터. 숫자는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1번, 2번, 3번 제가 넣어볼게요. 숫자도요, 자동으로 넣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자바스크립트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됐죠? 자, 이제 실행해 볼게요. 실행을 했더니 근데 테이블 치고 좀 뭔가 이상해요. 뭐 칸이 없어. 그죠? 테두리 같은 게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테두리를 지금 만들 거거든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중에서 꾸미기 담당하는 애가 누구죠? CSS죠. 자, 그래서 이제 CSS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CSS를. 자, 일단은 자, 아까 저는 이제 웹브라우저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제가 닫질 않았어요. 이걸 만약에 닫잖아요? 그럼 새로 띄워야 돼. 흰 여백에서 오른쪽 버튼 오픈 위드 라이브 서버를 일단 새로 띄우면 웹브라우저 새로 뜹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뭐 열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걸 내려가지고 최소화해가지고 고치고 나서 또 띄워보고 그럼 지가 알아서 새로 고치면 되거든요.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꾸미기 담당 CSS를 어떻게 하냐? CSS는 여는 헤드, 닫는 헤드, 헤드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종료 헤드에다가 자 엔터 치고 자식이거든요. 여기다가 스타일이라고 적어줘요. 스타일. 이거 CSS예요. 이거 CSS입니다. 스타일. 자, 이렇게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td라는 애를 만났을 때에 따라 적으십시오. 문법은 좀 이따 설명할게요. 폴더를
2픽셀 솔리드 네이비라고 했어요. CSS 문법입니다. 이것은 CSS 문법을 아직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콜론입니다. 콜론 2픽셀 이거 단위고요. 이거는 두께 단위입니다. 단위도 뭐 여러 개가 있어요. 한 칸 띄우고 솔리드 한 칸 띄우고 네이비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 문법 설명 아직 안 했네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띄워보시죠. 그러면 테두리가 생기게 생겼네요. 그죠? 이렇게. 이게 테이블입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을까요? 네. 외우지 마십시오. 이런 거, 이거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은. 복사 붙여넣기 할 수만 있으면 돼요. 보더가 테두리란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 픽셀은 단위거든요. 우리가 길이 단위가 센티미터, 미터 뭐 이런 게 있듯이 어떤 이제 테두리를 만들 때 이게 두께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픽셀이란 단위인데 이 단위 외에도 여러 개의 단위가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높이잖아요. 그러면은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지 뭐. 자, 그리고 이제 솔리드라는 건 뭐냐면은 테두리의 어떤 스타일이에요. 대시드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하셔서 제가 실행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왔어. 네. 뭐 그런 스타일들이 있어요. 자, 테이블을 했습니다. 테이블. 자, 그러면은 문제 하나 드려볼게요. 이걸 외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네,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3줄 만들고요. 2칸 만드십시오. 1, 2, 3, 4, 5, 6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는 숫자가 뭔지는 나도 모르죠. 만약에 1번을 좋아한다. 글자 색깔 좀 바꿔주십시오. 글자 색깔 뭐 알아서 바꾸십시오. 원하는 색깔이 있겠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테이블 만들고 TRE 곱하기 3 칸은 2칸이었나요? 네. TD는 2칸. 자, 이렇게 엔터.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 그리고 아까 그 테두리 있죠? 테두리는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아직 문법 설명은 하지 않은 상태고요. 자, 근데 이제 1번이죠, 1번. 1번을 뭐 빨간색 만들어 볼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얘를 감싸야 돼. 뭘로? 폰트로. 예, 폰트. 관련 검색어가 안 나와. 예, 폰트. 예. 이게 한 칸 띄워져 있어야 되네요. 그래야 나오네. 자, 여기다가 숫자 1번, 여기다 컬러는 레드. 근데 만약에 내가 빨간색은 빨간색인데 하얀색이 뭐 한 20% 흰색이 묻혀져 있는 그런 빨간색을 또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럼 너 색깔을 몰라. 뭐 화이트 레드인가? 뭐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RGB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거를 보겠습니다. 먼저 실행을 해봐야죠. 실행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아까 대시드 때문에 이렇게 나왔네. 솔리드 할게요. 자, 이런 거 있죠. 이런 명령어들. 이런 명령어들을 잠시 후에 사전 가지고 보실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은, 자, 여러분.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죠. 이거 말고, 아까 꾸미는 거는 CSS가 담당한다면서요. 근데 뭐 태그가 또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사실은 이걸 쓰지 않아요. CSS에서 변경하거든요. 자, 그걸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봐주시죠. 자, 이거를 문법 제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CSS 문법을 지금 설명을 들어야만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다가 적읍시다. CSS 사용하기. 자, CSS는 일단 있죠. 웹 브라우저한테다가 스타일이라고 해줘야 돼요. 야, 나 웹 브라우저야. 분석할 때 나 스타일이라고 하면 이거 CSS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일단 됐습니까? CSS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 여기다가 선택자라 합니다. 셀렉터 선택자 블록 이렇게 여기에다가
속성 콜론 값 세미콜론, 속성 콜론 값 세미콜론 이렇게 한 쌍씩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왜 아까 이퀄을 썼죠? 태그 안에서는 꺽쇠 안에서는 이퀄을 썼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콜론을 써야 됩니다. 콜론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한 쌍씩 이루어져 있죠.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야 된다. 세미콜론. 일단은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래서 다음 요소가 오지 않았으므로 세미콜론 맨 마지막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보통 습관이 들어서 해주는 게 맞죠. 자,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내려요. 이렇게 해요. 나중에 많이 적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런데 이 선택자가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여기 대표적으로 태그 이름이 옵니다. 태그 이름.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태그를 만났을 때 이런 걸 적용하세요. 이런 소리입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아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td라는 태그를 만났을 때 태그 이름이 들어왔죠. td라는 애를 만나면은 어떻게 했다? 보더라는 테두리라는 속성이 있죠. 테두리에다가 테두리 두께는 2픽셀, 이게 단위입니다. 픽셀이란 단위입니다. 2픽셀 단위를 붙여주는 게 좋아요. 한 칸 띄우고 솔리드, 테두리의 스타일은 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색깔 할 거니, 네이비 색상 아시죠? 여기서 끊었어요.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값이에요. 업무법 설명할 땐 들으셔야 되겠죠. 자,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됩니다. 보드 하이픈 위드스 2픽셀 봐주십시오. 보드 하이픈 스타일 솔리드 볼드 하이픈 컬러 네이비. 자, 여러분 무려 보드 하이픈이 몇 개 왔어요? 3개 나왔죠. 이게 너무 또 귀찮은 거예요. 뭐하러 이렇게 다 적는데. 그래서 줄여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밑에 있는 것 해도 되나요? 아무 상관없죠. 근데 저는 이걸 추천해 드리겠다. 줄이는 게 좋으니까. 일단 됐나요? 외우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실은. 복사 붙여넣기 할 겁니다. 좀 이따가. 자, 그 다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글자 색깔 바꾸는 명령어입니다. 컬러. 빨간색. 자, 마저 얘기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게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이거 배경 색깔. 만약에 옐로우라고 하면은 이거는 배경 색상. 자, 이렇게. 가능하면 태그도 오늘 이 시간에 하는 거는 외우는 게 좋고요. CSS 명령어는 더더욱 외우셔야 됩니다. 너무 많은데 우리가 영어 얘기할 때 영어를 단어를 모르면 대화할 수가 없죠. 영어로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어느 세월에 하이라는 단어를 몰라갖고 찾아갖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뭐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외우시는 게 좋죠. 너무 스트레스 받을까봐 외우지 말라고 했으나 외우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무엇인가요? 자바 수업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주석 처리입니다. 아시겠죠? CSS 명령어 주석 처리입니다. 2번이나 쓰면 당연히 조금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주석 처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거를 들고 와가지고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이고 한 번 해줬으니까 게시판에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거를 실행해 볼게요. 문법 설명이 끝났어요. 자, 이렇게 적용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됐나요? 그럼 조금 있다가 또 나는 1번 칸만 배경색상이 노란색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나 이거를 그린으로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마저도 설명해 드릴게요. 많은 설명은 했지만 좀 이따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td라는 애를 만났을 때의 1번 칸을 뭐라고 했다고요? 배경 색상 노란색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치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아이러니한 게 있죠. 이 부분 말이에요. 이건 빨간색인데 이거를 파란색 해볼게요. 파란색. 자, 이거 봐주시죠. 네, 파란색 적용됐다 그죠? 네. 그죠? 네. 근데 이제 두 군데 다 적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없앨게요. 일단은. 네. 없애고. 자, 여기다가 클래스라는 뭐가 있다.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를. 아까 제가 이걸 뭐라 그러나 그랬죠? 태그 이름 뒤에다가 어트리뷰트가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이름을 아무거나 줄게요. S1번. 너무 많은 걸 설명했다는 것도 제가 압니다. 원망스럽게 쳐다보는 마음이죠. 네, 이거 다 알려드릴게요. 좀 S1을 만났을 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내가 아쿠아로 했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얘만 적용돼요. 얘만. 자, 이거 전체 카피해서 드릴게요. 전체적인 설명을 그냥 드렸어요. 일단 받아보시죠. 게시판이 여기 있었네요. 드렸어요.
자, 여러분 일단은 10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자, 이 탐색기죠, 탐색기. 탐색기에서 제가 새 파일 만들게요. t2.html. 여러분도 하나 만들어 주실까요? 탐색기에서 요 맨 앞에 있는 아이콘이 새 파일 만들기입니다. 새 파일 이거 눌렀습니다. t2.html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얀 여백에서 자동으로 그 구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Shift 키를 누르고 느낌표 엔터. 자동으로 완성했죠. 자,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 테이블을 만드는데 두 줄 세 칸짜리 만들어 보세요. 두 줄 세 칸. 두 줄 세 칸. 테이블 생성하기. 칸 이름도 넣었나요? 숫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저도 해볼게요. 테이블 크다 줄은 tr이죠. 테이블 로우 두 줄 크다 표시 칸은 테이블 데이터라는 뜻입니다. 곱하기 3 엔터. 그리고 숫자도 넣을게요. 1번 2번 3 4 5 6.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게시판에서 있죠. 게시판에서 얘네들이 테두리가 생기잖아요. 게시판에서 카펜페이스트 해가지고 여기다가 만들어 보세요. 아까 왜 CSS가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여러분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칸에다가 테두리 만들어 보세요. 복사하시면 돼요. 그거 절대 외우지 마십시오.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테두리 나오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도 카펜페이스트 하시려면 어딘다가 노트로 기록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간편 게시판에 넣었지만 이걸 찾아서 하실 수 없다면은 본인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카펜페이스트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찾든지 구글에서 찾을 수 있다면 예, 그게 맞죠. 저야 강의를 하다 보니 아는 거고. 복사 붙여놓기. 자, 그래서 테두리만 나오면 돼요. 자, 그래서 테두리 나오게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에다가 웹 브라우저한테다가 야, 내가 지금 CSS 할 거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게 CSS 한다는 소리예요. 알려주고, 자, 여기에다가 TD라는 태그를 만났을 때, 자, 여러분 만약에 내가 TD가 말고 여기 태그 많잖아요. 자, 테이블 태그 만났을 때에 보더를 두께를 뭐 2픽셀 할 거고 뭐 솔리드고 실선이고 뭐 색깔은 뭐 블랙이라고 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테이블에만 테두리가 쳐져요. 이해가 아닌데요. t1.html이네요. 끌게요.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 오픈 하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네. 가까이 칸에다가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td 할 거죠. td. 그죠? 이렇게 해서 하니까 적용이 됐어요. 됐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다. 5번 칸 있죠? 5번만 글자 색깔을 뭐 할까요? 그린으로 하십시오. 그린. 5번 글자 색깔 그린. 어떻게 합니까?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아까 글자 색깔이 컬러였습니다. 컬러는 그린이거든요.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5번만 그렇게 돼야 돼요. 5번만. 근데 폰트 태그 쓰지 마시고 CSS 명령 사용하십시오. CSS 명령.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5번만. 5번만 초록색.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또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뭐라 했는데 선생님이 5번 글자만 글자 색상 초록색. 자,
이건 좀 어려워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10분 쉬겠습니다. 자, 여러분 5번 글자만 초록색 만들고 싶잖아요. 근데 5번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다른 애도 다 TD야. TD 다 TD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만 여기다가 어떻게 들어 클래스 정해져 있어요. 클래스는 이름을 뭐라고 하지? 스타일 1번이라고 할까? 이거 이제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스타일 1.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점 스타일 1번 만나면은 글자 색깔을 뭐 그린이라고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점을 붙여야 돼. 점을. 이게 클래스란 소리예요.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그 마지막으로 설명했던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게 선택자라고 얘기했죠? 이 선택자 종류가 많아요. 내가 이거 선택자라고 그랬잖아. 선택자. 태그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라고 해요. 선택자가요. 종류가 어마무시합니다. 제 수업 시간에 다 할 건 아니지만 이걸 선택자라고 합니다. 선택자. 셀렉터라고 그래. 셀렉터. 선택자. 여기까지입니다. 일단은.